모든 이 살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가장 지독한 원진살과 상충살이 있었는데요. 이 원진은 서로 원망하고 화를 내게 되고 상충은 서로 충돌해서 찢어지거나 부서진다는 뜻인데요. 이 두 살은 이 가족이나 배우자, 연인, 지인 할 것 없이 정말 이 고통을 주는 인살입니다. 저랑 제 여동생이 원진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모든 게 안 맞고 사람 미쳐버리게 만드는데 뭐가 있어요. 이유 없이 밉잖아요. 말을 두 마디, 세 마디 이상 못해요. 안 맞죠. 이게 원진이 그냥 쉽게 보면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보고 싶고 미안한데 맞아. 붙으면 으리렁대는 게 원진이잖아요.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상충이 있는 사람은 저한테 항상 등에 칼을 꽂더라고. 그리고 말들이 많더라고. 귀가 얇고. 근데 와, 제가 이 겪어본 원진은 정말 내 피를 말리기 때문에 정말 이 원진과 상충에 대해서만큼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많이 싶었어요. 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진이 낀 사람은 별거 아닌 걸로 싸우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상담 오는 분들은 보면 10집 중에 9집은 꼭 원진이에요. 맞아. 그런데 이 원진이 정말 이상한 게 헤어지지도 맞아요,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서로 계속 으르렁거리기만 하시고 이걸 겪는 사람들은 미칠 노릇인 거죠. 특히 상충은 100% 깨진다고 봐야지. 원진이나 상충은 띠로 보는 거라고 우리가 상충인끼리 뭐 결혼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상충인 부부가 대부자가 되기도 해요. 정말 상충인 부부가 띠의 상충이지만 달에서 합의가 되는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원숭이띠 여자분은 호랑이띠 남자 만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대신 범띠가 아니라면은 괜찮은 단어. 그리고 또 그 상충끼리 만나면 부부라도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돈 벌어서 그냥 부부지간에 잘 사는 사람들도 있대요. 원진이나 상충처럼 안 좋은 인사를 꼽자면 혼자 되는 과숙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살은 어떻게든 뭐 좋게 작용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과숙이라는 얘기는요. 배우자가 뭐 죽을 수도 있기도 하고 35세가 지나서 늦게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장이 잦은 뭐 직업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주말 부부처럼 자주 안 만나는 걸로 때문에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과부가 되는 살이라 이 살이 좀 힘들지 않을까, 이 가숙이라는 자체가. 과숙살 또는 가부살이 있는 여자들은요. 제가 좀 광대가 좀 튀어나오긴 했는데 광대뼈가 많이 좀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젊게 해도 혼자 살아야 되고 남편의 좀 덕이 없다고 나오고요. 실제로도 정말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한 번은 가부살이 있었던 70대 할머니가 저한테 굿을 의뢰한 적이 있었는데 조상굿을 하려고 혼백을 감으로 진짜 감고 바깥에 나가서 신장땀만 들이대면 감겨갖고 안을 뒤다보고 여보, 안을 뒤다보고 자기야, 안을 뒤다보고 나야. 그러니까 귀신 영감마다 다 내 여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18살에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다리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 이후로는 3년이 안 돼서 계속 결혼을 했는데 최고 오래 같이 산 남편이 5년이다. 그날 조상구설을 하는데 남편이라는 혼백이 무려 13명이 어머나. 결혼도 다 죽었어. 가부살은 무섭다. 그게 무섭죠. 그런 식으로 일명 뭐 남편 잡아먹는다는 또 다른 살이 우리가 백호살이라고도 하잖아요. 백호살이 강한 여자는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얘기들이 참 많아요. 물론 백호살 때문에 주말 부부나 기러기 아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백호살 덕분에 주말 부부나 기러기 아빠의 형태로 일부 종사를 유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거지. 그래서 백호살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 잡아먹는다, 그렇죠. 안 좋은 살이다, 무서운 살이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백호살이 흉살이라고 솔직히 뭐 좋지는 않지만 직업을 잘 선택하거나 배우자가 아예 센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요. 직업 군인이나 총칼을 드는 그런 일이나 아니면 경찰이나 이렇게 센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오히려 그게 없어지기도 하고 여자 때문에 또 할인업
똑같이 우리처럼 전문직이나 활인업, 남의 담당을 많이 해준다든지 남에게 많이 베푼다든지 그런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비껴나가기도 해요. 아니면 건축 일도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백호의 강한 기운이 직업으로 해소가 되니까 여자라도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 백호살은 우두머리에 큰 별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월가일에서 부딪히지 않는 백호살이면 출세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아니면 객사나 단명하는 일도 생기게 되죠. 네, 백호살은. 그런데 저는 백호살을 가진 여자보다 자궁살 있는 여자가 더 안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궁살이야말로 정말 남편의 이게 성기능 그 자체만으로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말 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살 중에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자궁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궁살이 있는 여자는 뭐 임신이 어렵다거나 남편의 어떤 성기능까지도 축소를 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자궁에 또 질병이 생길 수가 맞아요. 있다는 말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질병까지 생길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자궁에 살이 끼면 충분히 질병도 생긴다고 봐요. 혹이라든가 이제 근종 같은 것도 많이 생긴다고 보고 자궁살이 있는 여자는 성적 욕구도 세지고 또 남자도 자주 바뀌거나 기적도 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분은 자궁살에 가부살까지 겹친 여자였는데 남자를 많이 밝힌다고 해야 되나? 네, 성격도 차분하고 남자한테 그렇게 잘하는데도 6개월 이상을 만나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주 바뀐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 그 자궁살이라는 게 곧 백호살이 아닌가 해요. 백호살도 여자한테는 그런 작용을 하거든요. 백호살은 말 그대로 호랑이가 와서 물어 죽이는 형국이라 꼭 피를 봐야 되는 그런 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흉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호살이 뭐 한두 개가 있으면 과부가 되거나 부모가 아파서 가신다든지 아니면 객살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게 거의 백호살과 자궁살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자궁살이 진짜 있기는 있어요. 옛날에는 회양살이라고 불렀는데 네, 맞아요. 우리 자궁살을 꼭 이름이. 회양살이라 했잖아요. 요즘에는 뭐 자궁살을 도화살로 오해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이 둘은 완전히 달라요. 도화살은 남자들이 나한테 홀리는 거고 자궁살은 내가 남자를 밝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자궁살도 타고났다고 생각했는데 원래 자궁살은 출산을 하면 피를 쏟기 때문에 저절로 풀어진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유난히 세게 타고나면 애를 몇 명을 낳아도 안 풀어지고 본 남편과 살면서도 남의 새끼를 낳더라고. 그런데 자궁살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독 자궁살을 푼다는 이유로 이 무당과 잠자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타고난 살인지 폐혈형의 문제로 자리 잡은 살이 된 건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사례가 하나 생겼었어요. 국민청원까지 갔더라고요. 문제가 자궁살, 자궁암을 전문으로 치료를 한다 하고 또 아래 타이틀이 암 전문 치료 무당 해가지고 홍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을 누군지는 몰라요. 이분이 자궁암, 자궁살을 빌미로 여자 성기 질 속에 손을 넣고 다른 기구들로 인해서 쑤시고 막 이런 성적인 고문 이런 것들을 이제 가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너무 많은 사례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심각한 또 무속인의 또 이슈가 또 떠들썩한 게 있더라고요. 뭐든 이 무속에는 진짜 코에 걸면 코 고리고 귀에 걸면 귀 고리지만 뭐든 상식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게 상식 안에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궁살처럼 애매모호한 살이 또 있죠. 맞아요. 바로 기문관살. 이게 있으면 60%, 70%는 빙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 기문관살은 영적 기운이 통하는 머리문이 우리가 열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빙이나 접신
귀접, 가위 눌림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신명이나 조상신이 와서 갑자기 또 강신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 역시 무당이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기문간살이 있으면 무조건 무당되는 줄 아는데 그 기문이 조상으로 열린 건지 업줄인지 신명인지 전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볼 그렇죠. 때. 정말 잘 보고 하시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기문간살이 고독하고 우울한 경향이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개강살이나 백호살까지 겹쳐지면 정말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문간살이 있는 분들은 상갓집이나 병문안을 안 갔으면 좋겠고 또 음산한 곳도 좀 피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기문간살의 특징이 대인관계가 좁고 의심병이 되게 많아요. 정말로 걱정을 해줘도 그거를 의심을 하는 게 이 기문간살의 특징이고 크고 나서 기문간살이 발동을 할 때는 술을 마시면 주사가 심해요. 맞아요. 근데 그 다음날 전혀 기억을 못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착한 사람으로 돌아오는 게 이 기문간살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타고난 기문간살은 쉽게 다치질 않기 때문에 그럼요. 부적을 남용하거나 그냥 촛불 발언해서 맞아요. 그 기문을 닫자, 기문간살 풀자 이렇게 하는 건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일반인 분들도 불안 초조하고 권태증이 많다든지 이유 없이 자꾸 화가 난다면 나에게도 기문간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만에 유전적 요인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무속 세계에서 이 대물림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네. 그런데 살도 대물림이 될 수 있을까요? 살은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닐까? 저는 대물림이 될 수는 없다고 있지 생각해요. 않을까요? 아, 있을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있을 수 피 타고 있을 뼈 것 타고 같아요. 그러더니. 살이. 가부살이나 육회살 같은 살들이 대물림이 돼서 환경과 상관없이 자식이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산다는 길을 거죠. 걸어간다. 저는 고 선생님 말이랑 살은 사주가 있기 때문에 살이 있는 건데 태어난 연월 일시와 또 이 부모의 업 등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살이라는 것 자체가 대물림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걸 소멸을 해야 자손이 잘 풀린다. 그것도 고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역마살이 있다고 해서 자식한테 역마살이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그게 또 대물림이 전혀 안 된다고 또 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 살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살이 저희가 지금 언변한 거 말고도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들어본 살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우리가 아직 살에 대해서 명리학 푸시는 분들만큼을 모르고 있다 보니 그럴 수도 있는데 별의 별 살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아가씨가 상담을 하는데 섹스살이 있어가지고 풀으란대. 참네. 자, 나쁜 살들이 뭔지 알았으면 이제 이놈의 살 빼야겠죠? 네. 빼야죠. 다이어트를 할 때는 무속적인 방법 딱 한 가지만 권하겠습니다. 네. 바로 살풀이 의식입니다. 저는 살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청살 같은 강한 살이 있으면 풀기 전까지는 관제가 끊어지지를 않잖아요. 네. 그거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살을 풀어간다라는 거에서 네. 이 사례자분들이나 손님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예 살풀이 구슬하면 내 사주팔자에 이 살이 아예 없어지냐. 잠깐만 막는 거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살풀이에 대한 의문점이 사실 있어요. 근데 만약 살풀이로 해서 확실하게 뭔가의 살을 풀 수 있고 없앨 수 있다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그렇죠. 저한테 있는 살부터 없애고 싶거든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살은 이 사주에 깃든 거라서 없앨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데 그래도 과연 선생님들은 살풀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저는 모든 살은 살풀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도화살도 너무 많으면 주색에 빠지지만 한 개면 인기를 얻는 거니까 살을 풀어서 감소시키고 양인살 같은 경우는 독불장군 같은 기질이 있으니까 이제 온화해져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끔 해주고 솔직히 살풀이로 살을 없앤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죠? 우리 대신 안 좋은 기운을
뻗치지 않게. 뻗치기로 이제 잠시 잠을 재우면서 그 사람의 기운을 덮어다 주는 거지. 맞아요. 내가 만들어지면서 가져놓는 살이 네. 그 살이 없어지면 내가 죽어야지. 저는 이 살풀이가 삼재풀이도 우리가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맞아요. 삼재풀이를 한다고 삼재가 없어지는 건 맞아요. 아니거든요. 예. 살에 좋은 나쁜 기운을 좀 풀고 나면 네. 그 나쁜 기운이 좀 가라앉고 조금 좋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3-4번은 해라. 우리나라 맞아요. 대한민국은 예. 뭐든 3-4번을 좋아한다. 그래서 살풀이를 조금 잠을 재우고 싶으면 한 3번 정도는 재워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횟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맞아, 횟수 딱히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 제 신도들 중에도 살풀이를 해준 사람들이 많은데 10년, 20년 지나도 얘기가 없더라고. 한 번 하고 계속 기도로만 들어가는 거야. 계속 전환 기도에 쌀기도 기도에 기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2번, 3번 하라 그러면 우리를 이상하게 봐. 지금 요즘엔 그래요. 이상하게 봐.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계속 기도로서 해주면 괜찮은데요. 요즘 맞아, 딱 사람들은 끊어지니까. 그거를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맞아요. 한 번만 한 번 안에 정리해 주세요. 근데 그건 이 사람마다 성부를 보는 기간이 사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뒤에,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예. 어떤 사람은 당일날. 맞아요. 다 그게 사람마다 작용하는 게 틀리는 것 같아요. 틀리니까 예, 예.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도 김다나 선생님처럼 3번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살풀이를 해도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밖에 안 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주팔자를 바꿀 수 없듯이 살도 타고나기 때문에 한 번에는 풀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 못 풀죠. 네. 그런데 참 희한한 방식으로 이 살풀이를 하겠다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이 상담자에게 이 손재수 살과 겁살, 지살처럼 안 좋은 살이 너무 많아 돈 벌기가 어려우니까 네네. 신당에다가 샷땡, 굿땡 이 명품백을 올려놓으면 자기가 그 백을 들고 다니면서 돈을 잘 써주겠대. 그러면 너가 돈을 잘 벌 거라는 참 말도 안 되는 정말 요상한 소리네. 요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치겠네요. 또 고액을 요구를 하니까 비용 문제까지 논란이 되는 거죠. 너 살풀이 하는데 1억 갖고 와, 5천 갖고 와, 3,800 갖고 와, 4,500 갖고 와. 사실 우리가 명품백 하나만 해도 돈이 얼마인데 거기다가 돈까지 담아주고 굿비는 별비대로 또 갖고 오라고 하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논란들이 참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살풀이는 치성으로도 하는 게 맞고 그럼요. 말씀이 있고 그럼요. 금액도 뭐 300만 원대 정도에 그렇죠. 충분히 이제 예. 가서 네. 우리가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이 이웃굿을 하시는 만신들은 거의 살풀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살풀이를 사실 진행해 본 적이 없어요. 하라고 권고해 본 적도 없고. 맞아. 근데 주로 왜냐면 이북굿은 상분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 우리가 작두를 타서 내군액살을 누른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이제 이런 살풀이를 해라라고 권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타고난 기문간살을 눌러줄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눌러가는 거지 그렇죠, 없애는 게 맞아요. 아니거든요. 눌러가는 거지. 대신 정말 기문간살이 강하게 들은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뭐 이북굿을 하네 작두를 타네 해도 저희는 1년마다 웬만하면 눌러가거나 풀어가라라고 권고를 드리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명 맞으면 우리가 눌러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하고 타협을 하는 거야. 맞아요.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네. 좀 이거 맞아요. 잡수고 네. 쉬었다가 그렇죠. 다음에 와서 또 잡수세요. 네. 이거를 하는 거지. 신을 두고 우리가 누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신을 누를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살이냐 따라서 방식도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저는 원진이나 상충이 있는 부부라면은 원앙새 있잖아요. 네. 네네. 원앙을 사용해서 풀어주고 자궁살이 있는 아가씨들한테는 날계란을 써서 그래서 이제 제가 집한테 금방 뒤집어 씌워놓고 맞아요. 깨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자궁살이 센 사람들은 정말 이 날계란이 던져보면요 돌에 맞아도 안 깨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너 이래서 너무 세. 그러니까 너는 앞으로 조심을 해라. 네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려주면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 마음을 달래주는. 그럼요. 그리고 이 살을 다 푼다고 해서 모두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화나는 일이 있는데 그거를 참아내면 이 살이 작용을 안 할 건데 내가 이겨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참지 못하면 욱해서 맞아요. 진짜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니 혹시나 그럴 때 있을 때는 미리 물어보시고 상담사와 상의를 해서 그런 게 듭니다 할 때는 무조건 욱하더라도 참는 걸로 그렇게 하면 조금의 이 살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살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맞습니다. 인간관계도 망가지고 되는 일도 없을 때 당연히 무언가를 탓하고 싶으시겠지만 너무 이 살 탓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살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충분히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살풀이를 안 했다고 너무나 불안초조해 마시고 오히려 그 시간에 내 조상과 가정을 돌보면서 성실하게 사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수천 번 살풀이를 하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더 좋은 명약이긴 하죠. 네. 하지만 주의하세요. 다이어트 성공하고 실컷 먹다가 도로 살찌는 것처럼 살도 마음 놓고 있을 때 훅 하고 덮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예.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